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하면 송년회, 회식도 빠질 수 없는데요. 그런데 외식비는 물론 술값까지 오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송년회를 즐기는 방식도 좀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고물가 부담에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저녁보단 점심, 아니면 아예 회식하지 않는 문화가 늘고 있는 건데요. 고물가에 달라진 송년회 풍경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요즘 송년회 키워드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송가인인데요. 네, 송가인이요?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그 가수분의 이름 아닌가요? 어떤 걸 좀 줄인 그런 말 같기도 하고요. 네, 첫 번째 송은 송년회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집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는 인기 맛집을 의미합니다. 오. 송년 모임은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음식들을 좀 즐기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좀 이런 말까지 생긴 겁니다. 네, 송가인 알겠습니다. 정말 한 번 오르기 시작한 물가가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뭐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인데요. 이 가운데 외식은 4.8%, 가공식품은 5.1%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개월 연속, 가공식품은 24개월째 상승한 거고요. 특히 햄버거가 17% 가까이 올랐고 피자도 10% 뛰었고요. 비빔밥, 김밥, 도시락 등 대표적인 점심 메뉴도 7%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송년회가 많이 열리는 연말 시즌이지만 물가 부담에 소비 위축까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좀 빠졌습니다. 외식비만 오른 게 아니라 이 주류 가격도 오름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주와 맥주 등 주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주류 업체들이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7%가량 인상했고 식당과 주점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이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지난달 위스키 물가 상승률은 9.6%로 소주, 맥주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랐고요. 정부가 주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로 했는데 출고가에만 영향을 미칠 뿐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가격을 낮추는 강제력은 없어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줄줄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 회식을 했을 때의 비용이 지난해와는 앞자리 자체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다 보니 연말이면 호텔에서 모임을 하던 회사도 일반 식당으로 옮기고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로 이보다 더 값이 싼 중식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회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송년회 비용을 따져보면 비용 체감 자체가 확 좀 달라지는 거죠. 네, 뭐 역시나 오르지 않는 건 월급뿐이다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는 요즘의 물가네요. 네, 게다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긴축 재정에 나섰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연말을 맞아서 희망퇴직부터 회식비 삭감까지 비용 절감 수단을 총동원해서 마른 수건을 짜듯 좀 그렇게 쥐어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송년 문화 자체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송년회 자체가 줄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회식을 많이들 줄였잖아요. 그때처럼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한 기관에서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한번 보면요. 직장에서 송년회를 한다는 이들과 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거의 반반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한번 정착한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곳도 있었고요. 최근 오른 물가 때문에 회식 자체를 취소한 곳도 생겨서라는데요. 송년회를 하더라도 술 없는 점심 회식으로 가볍게 좀 즐기거나 단체 영화 관람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술에 취해서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송년회보다 좀 이런 방식의 송년회를 좀 반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한 설문조사를 한번 보면요. Z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회식의 기준을 조사한 건데요. 보니까 딱 1시간만 진행하는 뭐 간단한 회식, 그리고 또 오마카세 와인바 이런 데도 적혀 있는데요. 자, 짧은 시간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송년회로 서로 연말 분위기는 내면서도 퇴근 이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회식을 선호했고요. 이왕 할 거면 평소에 가기 힘든 맛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율 참석을 원한다는 비율도 21%나 됐고요. 네, 뭐 고물가에 또 이런 젊은 세대의 문화에 송년회 분위기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등장한 문화도 있습니다. 바로 마니또 문화입니다. 오. 마니또는 비밀 친구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지정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편지나 선물 등을 주는 건데 학창 시절에 다들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최근 MZ세대 근무율이 높은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기업 뱅크샐러드의 경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해 마니또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올 1년간 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마웠던 직원에게 편지나 작은 선물을 전달해서 마음을 나누는 걸로 송년회를 대체했다는데요. 직원들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아예 열흘간 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야, 열흘간 휴가요? 아니 뭐 송년회 갈래, 휴가 열흘 갈래 이러면 휴가 열흘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좀 외치고 싶어지는데요. 네, 빅테크 토스는 성탄절 전부터 신정까지 약 10일간, 열흘간 휴무에 돌입하는 오프위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사내 메신저 알람도 울리지 않고 고객센터 등 필수 업무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요. 시끌벅적한 송년회보다 직원들이 휴무 기간 스스로를 충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유를 갖고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송년회 문화가 다양해지고 또 달라지는 건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지만 이 연말 특수를 노리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걱정, 한숨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고물가에 개인은 물론 회사까지 이렇게 소비를 줄이고 송년회 문화 자체가 좀 달라지다 보니 과거 같은 연말 특수를 누리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실제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손님이 줄어서 영업이 어렵다는 업자들의 하소연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와 달리 예약 자체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여파로 아직도 대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인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반 식당이 아닌 2차 손님이 전부인 주점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자리를 옮겨서 2차를 이어가던 문화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물가에 함께 고생한 이들과 나누는 밥 한 끼도 또 연말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술 한 잔도 부담스러워진 연말인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마음껏 누리면서 한 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